이번 시간은 이제 법인에 대한 세금인데요.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개인 사업자랄지 법인 사업자랄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 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라게 되면 개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소득세 내고 또 남아있는 현금은 재산은 언젠가는 가족에게 상속 증여하게 되면 또 세금 냅니다. 이 두 번 세금 내는데 법인으로 하게 되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본인도 조금 있고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해서 이렇게 법인 설립합니다. 사업 대표이사는 이제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가족들이 주식 비율 가진 만큼 법인의 이익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증여 효과, 재산 이전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을 본인 배우자 자녀라고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창업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법인 관련된 세금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연도인데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1년 범위 내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1일 사업연도로 해서 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 신고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내 사업장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만 법인세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3개가 있다. 그러면 본점이 있겠죠. 그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연도이다. 그러면 1, 2,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우리 법인세의 계산 구조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에 당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 이익입니다. 회계상 이익인데 혹시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이 회계하고 좀 규정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송금산입, 입금물산입 용어가 어렵지만 회계상의 이익하고 좀 조정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무조정, 회계상 이익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를 조금 조정해서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법인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기부금들이 있습니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런 단체에 지출하게 되면 소득금액의 50% 한도까지 기부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초과 금액은 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 해서 이 소득금액이 다시 가산이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법인을 사업하지만 이 기부금 한도 초과까지 지출하는 법인은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부금 이월 송금산입, 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 이익에서 세법에서 조정해야 되는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세 가지를 빼주는데 이월 결성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인데 일반 법인은 비과세, 소득공제 없습니다. 자, 이월 결성금은 제가 작년에 사업을 해서 손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아 손실을 올해 소득에서 빼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결성금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 과세 표준이 산정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사업하게 되면 결산세 이익이 거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모가 작으면 조정할 것도 특별히 없고요. 빼주는 금액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결산세 이익이 거의 과세 표준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규모가 커지면 조정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 금액들은 거의 정해져 있겠죠. 내가 일부러 법인 사업을 하지만 뒤로 돈을 받지 않는 이상은 수익 금액들은 다 포착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비용을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송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항목들을 빼줄 건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조한다면 재료비,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빼주고요.
그다음 일정 한도 내의 접대비와 기부금 빼줍니다. 우리 기부금은 일반적인 이제 국가나 이런 단체에 하게 되면 법인 소득 금액이 50%까지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불우토끼라면 소득 금액이 10%까지 한도로 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 한도까지 기부금 인정이 되고요. 접대비도 다 지출한 접대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면 최소 3,600만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최소 3,600만 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접대비를 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인건비도 다 인정이 되는데 인정 안 되는 인건비가 있고 주의해야 되는 인건비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고정자산, 뭐 기기장치 수리비, 뭐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런 등등등 공제받을 수 있고요. 세금 낸 것도 공제받는 게 있는데 벌금이나 가산금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 차를 이용해서 고속도로에 과태료를 부과됐다. 이런 부분들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경비들은 송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접대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사업 관련된 부분이면 거의 다 공제를 받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는 추가적으로 뒤쪽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증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지출 증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법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증빙을 수취 안 하면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비용으로 잡았다. 그럼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서 이 비용을 부인당합니다. 이거를 송금불산임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쓴 경비를 회사에 경비 처리했고 증빙이 없다. 그럼 회사에 법인세 신고할 때 경비는 안 되고요. 만약에 경비 처리했다면 나중에 조사할 때 부인당합니다. 그럼 법인세를 추가로 추징되겠죠. 그 다음에 그 대표이사에게 상여, 보너스 받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한 번 더 세금을 추징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꼭 증빙이 필요합니다. 접대비를 지출했다면 건당 3만 원 초과되면 증빙을 지출해야 되는데 증빙이 없으면 부인당합니다. 경조금을 지출해서 20만 원 초과되면 부인당합니다. 근데 경조금은 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이런 증빙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조금은 20만 원 초과되면 부인당하고 2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접대비는 3만 원 초과되면 증빙이 없으면 부인당한다. 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 접대비 이해 지출은 건당 3만 원 초과되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데 증빙을 안 받으면 우측에 가산세가 있죠. 2%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근데 내가 이제 회사 업무를 위해서 출연하는데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아주 소규모의 영세한 뭐 농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적 증빙 서류, 여기서 법적 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 뭐 법인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법적 증빙 서류가 없으면 제재가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접대비는 건당 3만 원 초과. 그다음 일반적인 사업자로부터 받는 지출도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초과되면 꼭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이제 업무 관련된 유지비,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법인하고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용은 부인당합니다. 주주가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를 법인이 낸다. 부인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비를 법인 경비로 쓴다. 부인당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 관련 없는 부동산 유지관리비 법인이 낸다. 부인당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 없으면 부인당한다는 내용이고요. 인건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인 급여. 사용인은 문제가 없지만 임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 사용인도 주의될 게 있는데요.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자인 그 직원들에게 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에요. 제 아들을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하는데 다른 직원들보다 동일 직급인데 훨씬 더 급여를 많이 준다면 부인당합니다.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임원인데 그 동일 직급의 임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준다. 부인당합니다. 상여금도 항상 직원은 괜찮지만 임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관, 주총회,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항상 급여 기준이 있어야지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고, 그 규정 내보다 초과되면 부인당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회사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되는데, 규정이 없다면 1년간 총급여액의 10% 곱하기 근속기간까지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반드시 정관이나 주총회, 이사의 결의에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법인을 설립할 때 최초 설립된 연도부터 이런 임원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런 경비들은, 특히 임원에 대한 경비들은 꼭 규정을 적어서 내부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 방법입니다.